안녕하십니까.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천구 시흥 5동에서 동자치지원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현주 지원관님을 모셨습니다. 학부모에서 마을활동가 그리고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장을 거쳐 지금은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동자치지원관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도 마을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현주 지원관님을 모시고 금천구 주민자치의 현 주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민총회 준비로 많이 바쁘실 텐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 시흥5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있는 동자치지원관 박현주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금천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게 과연 내가 스타트를 끊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되게 했었어요.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활동하셨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활동을 좀 선 굵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또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뉴스를 통해서 금천을 처음 소개하게 되어서 사실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네. 저의 활동은 너무 미약한데 네. 무엇을 말씀드려야 좋을까 네. 그런 고민도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제가 근사한 금천분들 좀 소개시키는 기회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마을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몇 번 있긴 했었는데 동네를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저는 꽤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그 지원센터를 직접 1층, 2층 어떻게 만들게 됐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해주신 게 이게 우리 자치지원관님의 성향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마을을 좀 바뀌시구나 마을 덕후시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우리 독자분들에게도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활동을 하게 된 게, 그러니까 마을에서 무언가를 좀 해볼까라고 시작을 했던 게 벌써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시내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워킹맘으로서 이제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이 되게 아쉬웠고 학교 생활은 잘 하는지 또 이런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들을 늘 갖고 있을 건데 작은 계기가 있어서 그래 아이 동선을 따라 또 아이 성장 과정을 놓치지 않고 마을에서 소소한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주민센터 민원 서류 때려갔다가 그 봉사자 모집이라는 걸 하나를 보고 그냥 봉사자 모집이라는 것만 보였어요. 무슨 단체니 뭐니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단체에 찾아가서 봉사하겠다고 하니까 뜬금없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누구 엄마 나 이거 뭐 하는데 일단 와봐 이러고서 참여하던 마을 활동들인데 자발적으로 혼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누구지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니까 오래 못 갈 것이다. 이제 그랬던 후담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주민센터마다 있던 새마을 문고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공간이 협소했는데 마을 안에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것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주어진 봉사 시간 외에 제가 좀 짬 날 때마다 정말 묵은 먼지가 그 서가 위에 수북했거든요. 다 닦아내고 예쁜 양란도 갖다가 좀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서 오가는 사람한테 말도 붙이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게 마을 사랑방의 역할을 이곳에서 하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있었고, 뭐 그 이후에도 그 구청의 평생학습관에서 이렇게 좋은 강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제가 할 만한 뭐 그런 교육들을 많이 듣고 또 그와 연관된 또 새로운 마을 사람들도 사귀게 되고 교류하고 또 학습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좀 성장하게 된, 그러니까 봉사와 더불어 뭐 교육의 기회를 찾으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마을에 대한 애정도를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태어나지만 않았지 여기서 국민학교부터,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국민학교 때부터 살아왔던 이 마을인데 제 자녀가 저의 후배가 되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마을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이 사실은 더 생기고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좀 마음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느라 네, 뭐 그런저런 계기로 마을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네.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제 새마을 금고, 문고. 문고, 네, 금고래. 많이들 그럽니다. 새마을 문고. 네. 이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네. 독산 사동 꿈씨 어린이 작은 도서관, 네네네네. 그게 이렇게 변화한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관장을 역임하셨고 방금 네. 묵은 네네네. 먼지도 닦고 이러셨다고 하셨는데 뭐 앞에서도 뭐 말씀을 같이 해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동사무소 가갖고 봉사자 모집한다고 해서 네네네. 한번 해봐야지 네. 이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결심으로 이제 관장까지 쭉 역임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우리 지원관님에게서 내 마을 활동에서 이 도서관 관장으로서의 활동 기간이 네네네.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좀 같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갑자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가가 가끔 이렇게 떠오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누군가한테 친척, 좀 먼 친척 또는 본인이 마음을 좀 살펴주고 싶은 어떤 이렇게 아래 사람들, 뭐 동네 사람들 꾸준히 전화를 하시면서 근황을 확인하시고 또 다른 정보를 그분들한테 나눠주고 이러면서 그 인맥 관리를 하셨는데 그 인맥이라는 게 뭔가로 본인의 도움이 되고자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 사명 같은 거로 느껴지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니까 공동체 활동을 혼자 집에서 하셨고 어머니는 나이 드신 분이 뭐 이렇게 어린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서 채신 없이 그러시느냐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버지의 그런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마을 사람이 늘 궁금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함께 하면 더 좋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재미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러한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포근했던 마을 품에서 내가 자랐구나라는 그 추억과 그 든든한 마음이 항상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내 아이가 뭐 이렇게 동네에서 무언가를 하러 돌아다녀도 누군가의 보살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 역시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도만 하겠다 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제가 마을이라는 곳에 이제 자발적으로 등장했을 때도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모르니까 찾아가서 배우고 그러면서 사람을 사귀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또 운영위원 활동들을 보통 엄마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좀 뭔가를 알아야 그런 자리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주위 분들이 이제 함께 하자고 하면은 그런 자리에 함께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자라는 모토를 가진 금천 학부모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원년 멤버가 되어서 정말 의미 있게 좀 멋지게 활동을 했어요. 이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멋지게라는 게 내 아이를 위해서이기보다 거기 우리 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내 아이는 더불어 커가는 것이고, 우리 마을의 보편적인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 아이들이 마을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활동을 했었고, 저희가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벌써 성장을 해서 성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1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학부모로서 뭐 학교 안에서 이제 운영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학부모인 당사자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후배 마을 활동가들을 영입해서 단체를 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했으나, 주축이 되는 주 멤버들이 이미 당사자성이 결여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멋지게 해산을 하자. 그래서 올 초에 해산 총회하고 단체 마무리 멋지게 잘했고, 이제 계획이 있다면 이제 하반기에 10년의 활동을 했던 마을에서 성장을 했던 어느 단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했다. 그러니까 마무리했다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멋진 마무리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단체 안에서 굉장히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천구에 2012년도에 독서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새마을 문고로 있던 공간들이 작은 도서관으로 이제 전환하는 시점인데, 그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건 그 순수한 민간 주민으로서의 이제 입장으로 그 행정이 굉장히 주민한테 불친절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문고 봉사를 할 때 누군가가 불쑥 들어오는데 뭐 인사 한마디 없이 공간만 쑥 둘러보고 간다거나 또 누군가는 와서 막 실측을 하고 가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행정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그 공간이 이용자가 많을 경우는 좀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좀 보완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적다 그러면 폐쇄하겠다고 그 소문만 듣던 참이라 우리한테는 이 공간이 굉장히 소중한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용기를 냈었던 것 같고, 그런 용기가 나왔던 것도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이렇게 상향된 이렇게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었고, 초기에 한 2년은 금천구에서 그 도서관 운영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시립이 아니고 사립도서관이 2년 운영을 했고, 네, 그 2년 이후에는 운영자 모집 공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환하기 전에 마지막 새마을문고 회장으로서 그 공간이 잘 지켜지기 바라는 마음에 우리 동네에는 이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적정한 컨셉의 도서관이 설립되도록 그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구청장님을 따로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운영도 주민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라.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유지하던 것과 사실은 이제 행정이 좀 예산을 투입해서 관여한다고 그래서 운영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구립도서관과 규모 있는 곳과 작은 도서관과는
생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애정도는 그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애정도만큼이 성장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미 뱉어놨던 말이 있으니까 2년 후에 어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그 말에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응모를 했고 이제 관장이 되었어요. 관장이 된 이제 뭐 일주일 만에 생일 파티를 할 거니까 무슨 계획을 내놓으라 하는데 뜬금없이 막 그런 게 쉽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상의하고 이용자들의 또 반응 같은 것도 좀 파악하고 하면서 그 하루하루 그 도서관에서 생활했던 것들이 제가 육아하면서 이렇게 반영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다 새록새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처음 운영할 때 컨셉을 하나 잡고 가자. 이게 왜냐하면 금천구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한 1호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주민스러운, 마을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서관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예시바 도서관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토론 문화가 네, 발달해서 그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 문화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그 시끄러움은 아이들 그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때문에 뭐 매트를 깔거나 까치발을 들고야 걸어야 되거나 그러니까 할머니 단층짜리 할머니 집에 오면 할머니 뛰어도 돼요. 이것이 아이들의 맞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에 뭐 좀 뛴들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집보다 넓고 밝고 환하고 뛰어도 된다. 도서관이 아이들한테 놀이터가 되어도 좋겠다. 하지만 이제 본연의 거는 또 잃지 않죠. 그러니까 독서 시간에는 조용히 하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정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노력을 제가 살면서 정성을 제일 많이 기울였던 일이고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리게 된 사연들도 이제 그러하고 그 주민센터 안에 도서관 운영자로서 있으면서 마을의 변화도 빠르게 캐치하고 그것을 마을에 공유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공유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개별 이렇게 말도 건네보고 마을 관심사를 좀 이렇게 함께 하도록 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점차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생기고 하더라고요. 네. 듣는 게 많아지니까 할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아, 뛰는 도서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애들 데리고 가면 무조건 조용해야 되니까 네네네. 소곤소곤 해야 되는데 애들이 책을 읽으러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가나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하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나는 큰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작은아이 입을 틀어 막아야 했다. 그 현실이 있어요. 도서관이.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실 저는 사서 출신이 아니에요. 마을의 애정도만큼 책임있게 일을 하겠다고 용기를 낸 사람일 뿐이지 사실은 정식 사서들이 있는 도서관에서는 뛰어다닌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작은 도서관은 동네마다 뭐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달라야 된다. 네, 그런 또 주의가 있었습니다. 네. 모든 도서관이 그렇게 되기를. 저 금천구의 작은 도서관들은 비교적 그러합니다. 그럼 지금도 이 도서관은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 도서관도 운영자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주민이고 이용자고 아이들이고 하잖아요. 그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운영자들이 또 맞춰가고 하니까 지금은 뭐 문턱이 많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또 주민과 친화력 있게 하고자 뭐 마을
도서관마다 공동체 사업을 좀 사용해서 활용한다든지, 저도 뭐 시에 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가져와서 좀 구청과 협의해서 좀 규모 있게 도서관에서 좀 펼쳐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처럼 네, 지금은 너무 일상화되고 다들 잘하고 있죠. 네. 보실 때마다 흐뭇하시겠어요. 그래도 똑같죠. 시작하셨던 거니까.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좀 활동 반경을 좀 넓혀서 네네네. 지금 이제 동자치지원관으로 이제 활동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6월이면 이제 네네네. 활동이 종료되는 네네네.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동자치지원관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네네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을 때 2015년에 이제 일반 동주민센터에서 찻동이라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행정 업무 중심의 그 동주민센터 공간이 또 그 복지와 공동체성이 좀 강화된 그 찾아가는 동복지 센터로 변환이 되는데, 그 과정에 민간인, 이제 전국 최초의 민간인 동장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독산사동이 그 찻동의 좀 시작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독산사동이 좀 더 주목받았고, 민간인 동장의 그 활약으로 인해서 제가 그 독산사동에서 한 40여 년을 살았지만 마을의 전성기를 누렸다 할 만큼 그 2년 동안이 그 마을에서 꿈꿀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혁신적으로 시도되었고 실현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것들을 많이 협력해서 이루어냈던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가 이제 2년이 끝나고 이분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지역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주민의 입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늘 고민을 하는 거죠. 동장님이 빠지게 될 경우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 한 사람의 그 발휘했던 그 마을의 그 정서를 바꾸어낸 그 힘을 누가 지속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몫이고 이제 주민이 무엇인가를 대비해야 된다. 그랬던 때이기도 하고, 마침 그러니까 제가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포함된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이라는 우리 이제 법인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마을 생태계 사업 위주로만 할 수 있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또 그 주민자치 사업, 그러니까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이 전개되었고, 금천구는 그때 거기 함께 하기로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10개 동 전동이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 그 제도 안에 동자치 지원관이라는 또 특별한 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막연하기도 하지만 중요함은 또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그 동자치 지원관의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들이 있었고, 또 권유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독산사동에 이제 그 민간인 동장이 빠져나간 이후에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그것의 연장선에서 내가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에도 좀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은 또 무한했지만, 그보다 좀 더 확장된 역할로서 동자치 지원관이 되어서 그렇게 지속에 대한 그 책임을 좀 함께 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교육을 받고 동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제가 독산사동에 배정될 걸로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작은 변수가 생겼거든요. 그 변수로 인하여 저희가 뽑기를 통해서 타동으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 5동에 제가 배정이 됐는데 뭐
다들 네. 계획이 뭐 차질이 있는 막 이런 좀 난해한 상황들을 여러 사람들이 좀 공감했던 네, 그 때가 있었네요. 어떻게 그렇게 또 근데 또 그러시면서 또 시흥오동에 또 점을 네네. 붙이고 그런데 활동이 또 어떻게 더 제가 넓어지신 거예요? 저기 뭐지 사실 오늘 이 자리도 누군가가 저한테 기회를 제공했고 초대를 해서 제가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응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배움의 기회로 저는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을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거 해볼래? 이리 와볼래? 함께 하자 이렇게 했던 그 기회들을 다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자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시흥오동에 알고 있는 이미 관계되는 인맥들도 되게 많았고 지역의 어떤 특색이나 뭐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익히 알고 있어서 사실 어느 동에 간들 그닥 크게 문제 될까 네. 또 새롭게 적응하고 또 배워가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이 동자치 지원관이라는 일이 녹록하지는 않아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자치위원을 했었고 또 마을 공동체 활동도 조금씩 익혀가고 했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가 이 주민자치라는 것은 새록새록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본격적인.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동자치 지원관으로 시흥오동 동자치 지원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아직까지 저 같은 사람에게도 동자치 지원관 하면은 좀 낯선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주요 활동, 동자치 지원관의 활동이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동자치 지원관이 매뉴얼상으로는 너무 거창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사가 한 15년 역사가 있었고 그 위원회 때도 주민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서 이루어진 또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잘 계승하고 또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강화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이 시점에 자치위원들의 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촉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어찌되었건 과거와 다른 것에 또 제도상의 다름도 있지만 본인들이 체감하는 그 다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행정에서 세팅된 것에 회의 때 동의만 구하고 그러니까 거의 행정이 하고 위원님들은 이제 동의만 해줬다고 하면 지금은 마을의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그것을 주민께 또 승인을 받고 이러한 것들 그 안에 저희가 뭐 주민세 환원분 사업이라든지 또는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이라든지 그 공적 자금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회의 구조도 민주적으로 회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그 빅마우스의 발언력에 따라서 그 회의를 누가 주관하게 되느냐 방향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로 정해졌다고 하면 지금은 공평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하는 거 그런 게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과거와는 다르게 그리고 나의 발언권이 명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 보이지 않는 역할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주민자치 활동이 주민에게 공공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만큼 공유할 수 있고 또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면에도 되게 많이 포커스를 맞췄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이제 주민자치 학교를 통해서 6시간 교육을 마치고 희망자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자치위원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저희 초기 금천구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자치위원회 위원 정수가 25명 정도였는데 절반 인원을 수용하고 나머지 중에 일반 주민을 뽑고 그다음에 단체 추천으로 올라온 단체 출신의 이제 주민 중에서 추첨을 하고 해서 이제 50명 정원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40명으로 스타트, 동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40명의 인원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인원도 많아지고 이분들이 회의 구조도 과거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고 안건도 행정이 만들어졌던 안건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안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이제 자료화하고 그것을 또 내부에서 충분히 공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본적으로 자치 활동이 있고 또 분과가 구성이 된 특징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에는 그래서 분과 구성을 하고 분과마다 분과장 또 분과 간사 또 분과 자치위원도 있지만 일반 주민이 분과에는 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의결권은 없더라도 그래서 분과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또 분과 활동하는 것들을 또 지원하고 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총회예요. 그러니까 자치활동의 정말 결과물일 수도 있고 또 자치활동의 꽃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게 주민총회거든요. 그래서 차년도에 실행하게 될 마을의 의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묻고 주민의 또 승인을 받는 또 그 주민총회 안에서 그 승인을 받아내고 또 그것들이 실행하는 것까지가 모두가 자치위원회 몫인데 사실은 그냥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등장하시는 분들이고 무급 활동인데 시간을 많이 쓰게 하기도 어렵고 뭐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권한과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그걸 요구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실상은 동자치 지원관이나 또 이제 조례상으로 간사를 자치위원 중에 간사를 뽑게 되어 있어서 그 간사 또는 이제 서울시에서 공론장 코디네이터라는 TO로 해서 또 지원이 있기도 한데 그러한 실무 인력들이 그 모든 그 실무에 상황을 다 이렇게 세팅하고 또 그것으로 이제 자치위원님들을 촉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회가 이렇게 자치회라는 사실 좀 큰 조직이 좀 공정하고 안전하게 운영이 된다고 지원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잘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저는 좀 이렇게 됐어요. 정돈된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동자치 지원관의 역할은 아주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이제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그렇죠. 주민분들이 많으시고 네네네. 이분들이 민주주의 회의 체계도 사실 낯설 테고 네네네. 의제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도 낯선 분들에게 네네네.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셔야 되는 참 힘드셨겠다 하는 생각이 네. 사람과의 사업이니까 네네네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 사이에 막간으로 질문을 네네네. 그냥 드리고 싶은 건 힘드셨겠지만 또 그 안에서 보람도 네네네. 기억에 남는 이분은 처음에 이런 분이셨는데 네네네. 이렇게 성장하셨구나라는 보람과 성취감, 행복감을 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네요. 제가 지금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이 공간도 이제 어느 자치위원님의 개인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2017년도 저희가 10월경에 이제 자치위원 모집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었었거든요. 그 현수막을 보고 주민센터에 공구 빌리러 오셨다가 전단지에 자치위원 모집인데 이게 뭐예요? 그러고서 이제 누군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연락처까지 받아서 네. 누군가가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한번 사무실 오시면 네. 설명을 해드리겠다 해서 말씀을 나눠보니 이분은 프로그래머 출신인데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좀 다른 일이야. 마을에서.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마을 안에 아이들이 4차 산업 교육에 빠르게 좀 예, 이렇게 좀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베이스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어딜 가도 그 4차 산업 교육에 대한 그 안내가 없음이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길래 자치위원이 되어서 네. 그런 걸 하셔야 된다고 해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3년차 사업을 의제를 본인의 아이디어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4차 산업 교육에 이렇게 좀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도록 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엄청 소중한 분이고 네. 또 다른 분은 이게 현수막이 효과가 좋긴 한가 봐요. 구청역에서부터 한 몇 개 동을 한 3개 동을 거쳐서 본인의 집을 가는 동안에 그 동 이름만 다르지 자치위원 모집 현수막이 계속 보이길래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이게 국가 정책인가 보다. 엄청 중요한 일인가 보다. 그럼 나도 이 동네 살고 있는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등장을 하셨어요.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사실은 시간 내기가 어려우세요. 그런데 회의 때 와서 경청을 너무 잘하시고 분과회의 때도 어찌되었건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좀 이렇게 자치위원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지역 그분도 동네 친구가 생기는 셈이죠. 네, 자치위원으로서.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죠. 네. 또 그 밖에도 사실은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 많죠. 과거에 내가 통장을 했었는데 동네 일을 통장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뭘 해도 봉사를 하겠다 해서 오시는 좀 연세가 좀 지긋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있으시고 또 어느 분은 제가 자치위원 가입 요청을 드렸을 때 그 같이 있던 아들한테 아들 아빠 30년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좀 하지? 그래서 젊은 또 청년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스토리 너무 재밌는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힘든 점도 있지만 네. 또 보람이 하나 있으면 또 그 힘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원관 활동을 그럼 몇 년째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2년, 4년? 저희가 이제 그 금천구가 2017년도에 주민자치 사업을 이제 시범 사업을 도입을 해서 했고 제가 이제 초기 지원관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업단에 2명, 단장, 팀장, 그 다음에 10개 동이니까 10명의 동자체 지원관에서 12명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좀 슬픈 사연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이 일이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맡아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죠. 이렇게 40명, 50명이 되는 자치위원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저희가 이제 살펴드려야 되기도 하지만 사업은 사업대로 있고 또 막중한 그 예산 집행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 행정 업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교체된 지원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2017년 제가 9월 20날에 처음 지원관이 되어서 6월 말에 이제 그 종료하게 되면 한 3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그 시작했던 그 인원에서 현재 단장님하고 지금 이제 우리 지원관이었다가 사업단 팀장으로 전환하신 팀장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독산 3동에 있는 지원관, 독산 시흥 5동에 있는 지원관 4명이 네, 아직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또 교체되어서 도중에 투입된 우리 지원관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시흥 오동으로 좀 네네네. 포커스를 맞춰보면요. 사실 10군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주민자치. 각자 다 현황도 다양하고 네네네. 조건도 다양할 것 네네네. 같아요. 특화시켜서 우리 시흥 오동의 주민자치 현황은 좀 어떠한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이 좀 되게 많이 되는 지점이 있기는 한데 그 마을에 그때 마침 그때 누가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좀 현재까지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많지만 그 경험치가 그 과거 경험, 그 다음에 과거의 마을에서 활동을 왕성히 했었던 경험, 그리고 현재까지의 그 중간에 그 변화된 시점에 그 경험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제 새롭게 들어와서 이게 뭐예요? 하고 들어오신 분들. 근데 옛날에는 우리 동네가 이랬어라는 이제 그 추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제가 활동을 10년의 활동을 해서 뭐 저도 일반 주민에서 물론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현재 이렇게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한 사람도 그 변화를 되게 많이 겪고 또 뭐 배움과 또 뭔가 도전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도 일반 주민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사실 소소하게 많이 있었을 텐데 공교롭게 시흥오동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의 경우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경험했던 그 인력들이 자치회로 예, 이렇게 함께 와서 할 경우는 공동체 사업을 했던 경험으로 마을 의제를 제안을 하고 하니까 탄력이 붙고 그다음에 마을에 이렇게 순차적인 그 단계를 잘 밟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거나 뭐 성과가 좀 무슨 행정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일반 주민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참여가 그 또한 참여가 확산되고 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또 있죠. 그런데 시흥오동은 그러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마을에 뭐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애정도와 그 다음에 그 격차를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인지하고 그러면 늦더라도 좀 더디게 가더라도 우리도 열심히 가자 해서 그 나름대로 그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편성해서 마을에 필요한 것들 또 마을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좀 해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좀 소소하게 경험하는 뭐 그런 사업도 있지만 가령 저희 시흥오동에 금천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작은 굉장히 작고 아담한 숲속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 담장에 저 시흥오동이 그 정조가 수원 화성을 가는 과정에 여기 시흥행궁에서 머물었던 그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금천초 담장에 기억의 벽이라는 제목으로 정조의 행렬을 그려놓은 벽화가 있고 사실은 뭐 공동체 활동에서 벽화는 이미 좀 유행을 지나간 거지만 주민의 요구가 있어요. 내가 마을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여기가 정조가 하룻밤 머물고 갔던 그런 역사적인 곳이야 했지만 아이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기억의 벽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저희가 이제 은행나무 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시장 이제 문주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주민과 이렇게 소통의 창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고 뭐 기타 또 가장 큰 문제는 골목 안 쓰레기며 또 뭐 주차 문제며 이러 하는데 그거는 또 일순간에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은 어떻게든 그 마음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호동에도 조금 더 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더 합류해 주시고 또 새롭게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좀 등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끝나시는 거잖아요. 자치정관이 이제 뭐 또 새로운 활동을 또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하실 텐데 방금 시흥호동 말씀도 하셨지만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 실력이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유지될 수 있어야지 네네네. 마을 활동이든 주민자치 활동도 네네네. 성장할 수 있다고 아까 네네네. 식사 중에서도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실제 활동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나 네.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정도가 더 많이 강해지셨을 것 네네네. 같아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네. 문제가 어떻게 좀 전환되어야 될까, 어떻게 풀려야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 조언 이런 게 있으시면 네. 그 자치정관의 그 경험 속에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네. 그 4년 가까이 이제 시흥오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자치위원으로 등장하셨던 분들의 이탈이 없도록 그분들을 좀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애정을 가지신 만큼 남아서 역할을 하시도록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붙잡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가 활동한다고 그들만 남아서 한다고 하면 이미 공정성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한마디의 발언이라도 네, 명확하게 네, 해서 이제 모두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의 노력이 되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주민이 등장하도록에 계속 노크를 하는 거죠. 어디서 좀 마을에서 좀 누군가를 만나면 주민자치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도중에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만두신 분들조차도 저는 계속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총회 때 아니 자치위원 하셨는데 투표하셔야죠. 아직 안 하셨네요. 이러고 하면서 이게 내가 머물렀던 곳이 내가 현재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참 이런 별거 아닌 거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활동들을 이제 음으로 양으로 하는 거는 지속성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가령 뭐 자치위원 임기가 2년이에요. 2년만 하고 그만두고 또 누군가가 와서 2년 하고 또 그만두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연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2년 하고 연임을 하면 4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또 다른 등장하시는 분이 이제 들어와서 교차점을 이루면 이제 더욱 좋은 것이고, 그런데 등장하는 분이 없으면 자칫 고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인체로 지속을 논한다라는 거는 또한 위험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치위원은 어찌되었건 2년에 한 번, 임기가 2년이다. 연임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실무를 보는 입장으로, 이제 현재는 동자치 지원관이 시범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간사, 이제 금천구는 간사라는 티오 대신에 서울시 뉴딜 정책으로 지원하는 공론장 코디네이터를 간사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관과 코디네이터가 두 사람이 지금 실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올해로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지원관 제도가 이제 일몰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6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했던 업무, 동자치 지원관들이 했던 업무들을 누군가한테 인수인계할 계획이 누구랑도 논의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사실은 예산이
인건비며 이런 예산이 있어야 네.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면 저도 마을 사람이고 네. 마을의 인적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 업무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예산 편성은 행정이 해야 되고 구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건데 연말까지도 승인을 받지 못해서 예산이 없었고 지난달에 겨우 예산을 편성한 게 이제 사무원을 채용한다. 예. 근데 그 사무원은 이제 뭐 금천구 뭐 생활임금 조건으로 이렇게 채용한다 이러고 했는데 그러한 구조가 실무 인력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과 좀 상의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어떤 거 사실은 좀 업무 중에 생략할 필요도 있는 게 있고요. 또는 업무 중에 집중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동자치 지원관이라는 그 굉장히 주목받고 등장했던 그 역할이라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만 해도 9시에 출근을 하면 일주일에 평균 2-3번은 회의가 있어요. 그것도 자치위원님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야간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9시 이후까지가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는 회의 때문에 늦어지는 거고 그 회의를 하기 위해 준비 과정 끝나고 나서의 또 뒷 업무 이러다 보면 일주일에 뭐 야근을 안 하는 날을 꼽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러나 뭐 어찌되었건 중요한 일이고 충분히 감내하면서 했던 일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누군가는 예산상의 문제로 그냥 쉽게 예산 편성하는 것만도 너무 다행이다. 뭐 이렇게 안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했던 일들이 이 사람이 빠져나가고 나서 그냥 알아서 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정말 이 주민자치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 사무국 형태라든지 아니면 실무 인력의 어떤 그 고용 불안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뭐 만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되었건 그 부분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좀 맞대어서 상의를 하면서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간다고 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 현실이고 그것이 주민자치회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활동의 좀 지속성이나 좀 건강한 안착을 하는 데에 놓치고 가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6월 30일로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되시면 이후에는 네. 주민자치 지원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건 네네. 없어지죠. 제도는 금천구에서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동자치 지원관이 서울형 주민자치의 시범사업 안에 세팅된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종료되었으니까 이제 시 예산은 종료가 되고 이제 그 이후의 몫은 자치구의 몫이에요. 네, 그래서 금천구에서는 이제 동자치 지원관이라는 타이틀은 없어지고 이제 이제 새로운 이제 구조로 이제 준비를 하겠죠. 행정도 사실 고민은 많이 해요. 그런데 다들 그 이제 동자치 지원관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시선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마을에서 일을 하지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면 저도 직장인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동네에서 늘 보던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이 이 일을 하느냐. 이제 전혀 이제 관계성이 없는 분들은 그다음에 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한다고 월급을 저렇게 많이 주느냐.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좀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좀 더 자유롭게 동간 교류며 또 그다음에 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역할의 자리인데 되게 좀 경직되게 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움직이거나 사실은
저도 마을에서 뭘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성큼성큼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미 뭐 주민자치 사업단에 속해 있고 주민자치 사업단은 법인의 위탁을 받았고 위탁은 구 자치구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층층시야 조심해야 될 이 관계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도 좀 잡음이 안 났으면 좋겠고 이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안에 좀 고립되어서 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쩌면 동자치 지원관이 아닌 입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용기 내어서 해볼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는 한데 또 원외에서 뭐 하는 거는 또 아웃사이더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이 좀 되게 아이러니하고 고민이고 합니다. 네.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긴 시간을 뺏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그니까 주민자치 이제 지원관으로서 이렇게 쭉 활동을 하셨고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고 네네. 해결하는 과정을 보셔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마을이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뿌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주민자치 지원관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직접 민주주의가 성장해 나가는데 주민자치회 혹은 이제 주민자치가 차지하는 위상 이게 그 중요도를 좀 어느 정도 좀 체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사실 민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의 그 앞날이 좀 불투명해진 거잖아요.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을 공동체는 재밌고 쉽고 유연해요. 근데 주민자치는 어렵고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제 그 양 분야에 또 특성도 있죠. 마을 공동체는 3인 이상 모이면 뜻만 맞는 사람이 3인 이상 모이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뭐 사업, 공모 사업을 통해서건 아니면은 무언가건 이렇게 하면서 그 작은 성취를 빨리 맛볼 수 있고 그 개인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공동체가 성장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점이 있는데 주민자치는 어찌되었건 이제 조례가 있고 또 규칙과 어떤 뭐 이렇게 규율 이런 것들이 또 엄격하게 있고 또 그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러하기 때문에 좀 상반된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마을 공동체는 어쩌면 좋아하는 그들끼리로 그칠 수 있는 또 한계가 또 있죠. 그런데 주민자치는 이 작은 활동들이 누적되고 하여 이게 정책으로까지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그 경로예요. 주민으로서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공부해서 자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시지만 어느 틈에는 이제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뭔가를 이제 알아가시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불편한 거는 개선해 나가고자 그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며 이 자치며 이런 것들이 그 정말 규모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사이즈들이고 뭐 광범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전히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점차적으로 분야별로. 그래서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굉장히 단단하게 성장하실 수 있는 좋은 기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의 경우 뭔가 이제 본인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것들도 있겠지만 또는 뒤처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성장하실 건데 그럴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부분은 예, 반드시 네, 포함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 주민자치 개정안을 뭐 이렇게 뭐 길게 얘기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탁상공론에 그치거나 네 또는 그 잘못 이렇게 정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자치 활동들을 해간 것들을 행정에서는 다 수집만 해가서 페이퍼로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통계를 쓴다거나 수준을 가늠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저변에서 활동하는 이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의 뭐 이렇게 뭐랄까 성장이나 안착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의 손에 또는 소수의 정치인들의 손에 좌지우지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주민들은 깨어있다라는 거. 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네, 이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아니었다, 그때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나시잖아요. 향후 진로 고민 좀 많으시겠습니다. 일단은 쉬어야 돼요. 너무 방전이 되어서 사실은 마주보며 배우잖아요. 그런데 너무 저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업무량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쉬면서 또 체험의 시간도 필요하고 재충전하면서 이제 오늘 또 제가 막 무슨 말을 막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를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또 노력을 하나씩 이제 생각을 또 하겠죠. 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